평범한 사람은 결과를 바꾸고 우수한 사람은 원인을 바꾸며 최정상의 고수는 사고를 바꿉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캐럴 드웨크는 저서 마인드 셋백년의 고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재능이나 근면함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사고방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 수준이 곧 그 인생의 상한선입니다. 다음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7가지 및 추가적인 최상급 사고방식입니다. 1. 모기 사고 유연한 대응. 빗방울 하나의 무게는 모기 몸무게의 약 50배에 달합니다. 낙하 가속도까지 더해지면 모기에게 가해지는 충격은 대형 버스가 사람에게 전속력으로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비 오는 날 모기들은 무사할까요? 미국의 한 교수가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빗방울이 모기의 날개나 다리에 맞으면 모기는 몸을 기울여 빗방울을 옆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모기의 몸은 연꽃잎처럼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가볍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빗방울이 몸통의 정면으로 부딪히면 모기는 일단 빗방울의 강력한 추진력에 순응하며 함께 낙하하다가 순식간에 옆으로 미세하게 방향을 틀어 분리된 후 비행을 회복합니다. 빗방울이 아무리 무거워도 모기가 살아남는 이유는 환경과 형세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대응 전략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윈이 진화론에서 언급한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종이다라는 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인텔의 창업자 앤디 그로브는 외부 변화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늘 10배 빠르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다면 비 속의 모기처럼 변화를 능동적으로 포용하십시오. 2. 확률적 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통계 연구팀은 전투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장갑을 보강하려 했습니다. 군 당국은 귀환한 비행기들의 타는을 조사해 구멍이 가장 많이 뚫린 곳에 장갑을 덧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자 에이브러햄 월드는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타는이 가장 적은 곳 엔진 등에 장갑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엔진에 총을 맞은 비행기들은 이미 격추되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데이터 귀환한 비행기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데이터 추락한 비행기를 읽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률적 사고입니다. 찰리 멍거는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하라고 했습니다. 확률적 사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3. 역발상. 90년대 영국 도서관이 이전할 때 1300만 권의 책을 옮기는 비용은 350만 파운드로 예상되었습니다. 한 젊은 사서는 이를 150만 파운드에 해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서 대출을 무제한 무료로 개방하되 반납은 반드시 새 도서관으로 하라는 광고를 낸 것이죠. 책을 옮기는 것에서 반납받는 것으로 사고를 전환하자 예산의 극히 일부만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사고가 벽이라면 세계는 그 벽 너머에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는 방향을 틀어보십시오. 4. 등대 사고 장기적 관점.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4차원적 시각을 가집니다. 일반인이 특정 분야나 단기 이익에 매몰될 때 이들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미래를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베조스는 수익이 나기까지 7년 이상 걸리는 실험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버핏은 수십 년간 보유할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손정혜 회장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상등대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등대가 있으면 일시적인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잠깐의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1년의 축적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10년의 변화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5. 상류사고 본질 추구.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은 단순히 코드를 잘 짜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추적하는 것을 핵심으로 봅니다. 구글에서 광고 클릭률이 낮을 때 단순히 글자를 키우는 대신 사용자가 페이지 상단을 보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해 광고 위치를 하단으로 옮겨 해결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더지 잡기 식으로 결과만 수습하지 말고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를 바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상류에서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6. 게으른 개미 사고 전략적 통찰. 개미 군단에는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게으른 개미가 20% 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먹이가 끊기는 위기 상황이 오면 평소 부지런했던 개미들은 우왕좌왕하는 반면 이 게으른 개미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사실 논 것이 아니라 정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의 잡무에만 매몰되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가끔은 고개를 들어 멀리 내다보는 전략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7. 환경의 힘. 심리학자 쿠르트 코프카의 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눈보라 치는 밤에 평원인 줄 알고 말을 달려 호수를 건넌 남자가 나중에 자신이 호수를 건넜다는 사실을 알고 공포로 급사했다는 이야기는 생각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에 두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싶다면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고, 인지력을 높이고 싶다면 저급한 콘텐츠를 삭제하고 고전을 읽으십시오. 8. 손절과 전환. 모든 막다른 길을 들이받을 가치는 없습니다. 길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제때 궤도를 바꾸는 것이 인생에 대한 책임입니다. 도박 중독인 약혼자와 파혼한 여성의 사례처럼 맹목적인 집착보다 현명한 포기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발을 빼야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9. 문제 해결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이 곧 문제가 됩니다. 알리바이가 아닌 결과로 말하는 구덩이를 메우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신입사원 시절 억울하게 맡게 된 어려운 업무를 묵묵히 해결해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처럼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이 곧 자기 혁신의 기회입니다. 10. 강점 극대화. 단점이 당신의 장점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문학이나 미술에 재능이 없던 오토 발라흐가 화학 선생님의 조언으로 자신의 꼼꼼한 성격을 살려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약점에 매달리기보다 강점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11. 공배사고 비움과 겸손. 잔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고정관념을 비워내야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대배우 진도명이 후배들의 연기를 묵묵히 참관하며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늘 배우는 마음으로 자신을 비워두는 사람이 결국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인생은 인지적 사고를 깨뜨려 나가는 수행 과정입니다. 학력은 동메달, 능력은 은메달, 인맥은 금메달이지만 사고방식은 왕메달입니다. 당신이 읽은 책, 걸어온 길, 겪은 일, 만난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사고를 업그레이드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닫고 지혜를 깨닫는다면 언젠가 당신을 가두던 틀을 깨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통찰을 위해 저를 팔로우하고 세상의 진실을 확인하세요.